소프트웨어 교육 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소프트웨어는 많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밥솥, 센서 등,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등.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 웨어러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소프트웨어는 더욱 우리 생활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은 미래 사회의 핵심적인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여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이란 무엇일까요? 컴퓨팅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요, 언플러그드 활동, 프로그래밍 언어인 EPL, 피지컬 도구를 활용한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는 EPL 언어의 하나인 엔트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트리 코딩 여행 강의자 강향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엔트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엔트리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회원 가입을 했었을 때의 좋은 점, 첫째, 자기 거 자료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한 거를 볼 수 있거나 또는 내 거 한 거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여기 학습하기 들어가서 엔트리 학습하기를 했었을 때 저장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고 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먼저 회원 가입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엔트리 회원 가입은 학생과 선생님 두 개인데 내가 해당하는 쪽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선생님하고 클릭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다시 입력하면 부모님의 동의 없이 또 이메일 없이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회원 가입을 했다 하고 회원 가입한 사이트로 들어왔어요. 자, 일단은 여기에 엔트리 학습하기, 만들기, 공유하기, 커뮤니티 총 4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엔트리 학습하기를 보면은 내가 처음부터 만들기라든지 그런 걸 못했을 경우에 엔트리 학습하기에 들어가서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조금 학습하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엔트리 학습하기에 여기 보면 단계별로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단계별로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은 여기 주제별 학습하기에 미션 해결하기를 들어가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별 학습 과정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해결이 들어가시면 순차와 순차 반복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로봇 공장에 들어가서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공장에 들어가면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12라운드에서 10위까지 끝났다라고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런데 1라운드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봇이 여기 있는 부품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을 움직여야만이 부속을 획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내가 원하는 블럭을 잡고 드래그 방식으로 끌어다가 얘도 레고처럼 조립을 하는 거라서 위에다가 붙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떨어져 있다라면 이게 실행이 되지 않아요. 앞으로 한 칸, 두 번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세 칸을 이동할 수 있게끔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엔트리봇이 다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뜹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밑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자, 오른쪽 맨 위쪽에 보면은 사용 블록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블록이 시작하기 클릭했을 때 블록도 하나, 앞으로 한 칸 블록도 하나, 뛰어넘기 블록도 하나이기 때문에 3개를 사용을 하였고 목표는 4개입니다. 4개이기 때문에 블록 하나만 더 들어오면 되겠죠. 자, 엔트리봇이 한 칸 이동하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한번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뛰어넘기 가져와서 레고처럼 조립을 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사용한 블록과 목표 블록에 대한 숫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엔트리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했을 경우에 내가 단계별로 12단계까지 끝나면 여기 인증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다 끝난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조금 복습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서 그 부분만 다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부분에서는 그냥 얘를 끌어다가 놓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8부터네요. 8부터는 이제 반복에 대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엔트리봇이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을 앞으로 이동을 해야만이 이 부속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앞으로 한 칸을 계속적으로 6번을 이렇게 넣어주는 코드하고요.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 숫자도 옆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숫자를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조그만 화살표가 있어요. 이거를 변경을 하셔서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한 칸 이동이 6번이라서 6번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는 관계로 버리고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까지 계속 했으면 뭐가 되냐면 12차시까지 가면은 인증서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도 받으면 내가 어디까지 끝났다 라고 인증이 될 수 있겠죠. 자, 로봇 공장은 어떤 개념이냐면 순차와 반복에 대한 개념이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미션 해결하기로 가서 이제는 어떤 조건,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부분을 한번 배워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또는 선택. 근데 전기자동차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자동차는 총 10개의 미션이 있는데요. 자, 엔트리봇이 이렇게 가다가 공사 중 표시가 있다면 어떻게 해라? 오른쪽으로 돌아라. 공사 중 표시가 있다면 돌아라. 그 다음에 방지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천천히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만약에 공사장 표시가 있다면 어떻게 해라? 가다가 공사장 표시가 있다면 왼쪽으로 돌아라. 돌아다가 어떻게 해라? 천천히 가라. 자, 가다가 무엇을 해라? 충전기를 만날 때까지 앞으로 가겠죠? 충전기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으로 돌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짜주시면 되는데 지금 사용 블록은 6개고 목표 블록은 8개이죠. 아직 안 됐다라는 얘기죠. 엔트리봇이 앞으로 가다가 네, 앞으로 가다가 만약에 천천히 가기가 1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앞으로 가다가 그러면 앞으로 가겠죠. 앞으로 가는데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다가 공사장 표시가 있다면 어떻게 해라? 왼쪽으로 돌아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닌가? 왼쪽 맞죠? 네, 왼쪽으로 돌아라. 그리고 방지턱이 있다면 천천히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코드를 짜서 한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뭐뭐 만날 때까지냐면 엔트리봇이 이거를 만날 때까지 무엇을 하냐면 앞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충전을 해야 합니다. 충전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쭉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다가 공사장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공사장이 있다면 왼쪽으로 돌아라. 뭐뭇을 반복하다가 이게 있다면 돌아라 라고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아직 다 코드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얘도 또 조건이 들어가겠죠. 앞에 방지턱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천천히 가라.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실수를 하기 쉬운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뭐뭐 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에 만약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걸 조립을 잘못해서 이 안에 들어간다면 얘가 에러가 나서 안 될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뭐뭐까지 반복을 하다가 반복턱이 있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공사장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오른쪽으로 돌아라. 그래서 얘는 뭐뭐가 반복이 되는데 어떤 조건까지 반복이 되는데 그 조건 안에 다른 또 조건들이 들어가는 코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 블록은 9개고 목표 블록은 8개죠. 여기에서 만약에 뭐뭐 있다면 여기 이거를 안 넣고 천천히 가기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용 블록이 9개지만 목표 블록이 8개일지라도 사용 블록이 9개면 코드만 잘 들어가면 얘는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일 처음에 어떤 코드를 짜러 엔트리 만들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코드들을 한번 학습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들기를 들어가시면 어떤 조건 부분이든지 아니면 다른 반복이라든지 그런 부분 학습하는 거에 조금 더 익숙하게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엔트리 만들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엔트리 이 만들기 부분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엔트리는 이렇게 만들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이런 실행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블록 꾸러미라든지 블록 꾸러미를 조립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인데요. 엔트리 인터페이스죠. 자, 여기 밑에는 내가 넣은 오브젝트들에 대한 안내도 들어가 있고요. 엔트리는 이렇게 학습하기, 만들기, 공유하기, 커뮤니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바로 만들기예요. 그래서 만들기에 들어가 보면 이게 엔트리 만들기 화면입니다. 자, 보면 여기는 엔트리 우리가 코드를 넣었을 때 프로그래밍 되는 여기 실행 화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오브젝트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록 꾸러미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블록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 요즘 엔트리가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까지 같이 할 수 있어서 편안하게 인공지능까지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얘네들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가진 모양들이 몇 개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모양 탭도 있고요. 필요한 것들도 소리를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소리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나 신호나 리스나 함수 등을 넣을 수 있는 속성도 있고요. 자, 테이블에 보면 테이블 추가 기능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테이블들을 넣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추가 기능까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엔트리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는데요. 자,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블록 코딩과 엔트리 파이썬이 있어요. 우리가 넣은 블록 코딩 값을 파이썬을 눌러보면 이렇게 엔트리 오브젝트 파이썬 코드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파이썬을 공부하실 분들은 파이썬 코드를 참조를 하셔서 파이썬 코드를
파이썬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블록 코딩으로 잠깐 가서 여기 보면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이 작품을 새로 만들고 싶을 때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온라인 작품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 작품 불러오기는 내가 저장된 이 나의 페이지에 가시면 있는 것들을 작품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작품 불러오기는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코딩을 하기가 조금 힘들 때 엔트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때 이 오프라인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을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기 또는 복사본으로 저장도 가능해요. 내 컴퓨터에다 저장할 수도 있고요. 자, 물음표는 무엇이냐면 블럭에 대한 도움말입니다. 내가 이거를 사용했었을 때 잘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이 블럭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주는 블럭에 대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자세히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어 라고 할 때는 이 블럭 도움말을 조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인쇄 부분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만든 이런 코드를 직접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터 기능이 있어서 여기 프린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로딩이 되고 있죠. 지금 넣은 엔트리봇에 잠깐 들어있는 코드 값이 이거인데 이거를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넣은 값을 책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이 부분을 활용을 하셔서 책 편집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형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뭐냐면 내가 어떤 메모를 여기에다 남겨놨었을 때 그런 메모들을 숨기거나 보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이 값을 내가 강의자일 때 조금 더 크게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할 때 플러스 값을 누르면 커지고요. 마이너스 값을 조금 누르면 작아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100%를 하고 싶을 때는 는을 누르면 얘가 100%의 값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엔트리 이 인터페이스 환경은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자, 작품을 저장할 때는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내가 언제 만들었는지 날짜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날짜에다가 작품명을 넣고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언제 했는지 훨씬 더 확인이 쉽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사용할 오브젝트는 이 엔트리봇이에요. 엔트리봇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여기 기본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엔트리봇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는 이 오브젝트를 삭제를 해야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엔트리봇 옆에 있는 이 X자를 클릭해 주시면 오브젝트가 삭제가 되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오브젝트를 넣어주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 더하기 표시 보이나요? 더하기 표시를 클릭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넣고 싶으면 사람을 클릭하면 되고요. 식물을 클릭할 때는 식물을 찾을 수 있고 또는 여기에다가 검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우리 엔트리 왔으니까 엔트리봇을 살짝 움직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엔트리봇을 2를 추가하고요. 내가 엔트리봇이 1이 아니라 2개를 넣어주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엔트리봇 2까지 이렇게 2개를 넣어주고 추가까지 해야만이 얘가 화면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엔트리봇 오브젝트를 2개를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엔트리봇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나에 겹쳐 보이죠? 그래서 내가 넣은 거를 조정을 할 때는 얘네들을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고 코드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엔트리봇 EI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요. 자, 엔트리봇의 한가운데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얘는 중심인데요. 이 엔트리봇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우리가 실행 화면을 보면은 이 실행 화면이 이쪽은 X좌표가 되겠죠. 이쪽은 Y좌표가 되겠죠. 현재 엔트리봇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19.8에 Y 12.1. 그런데 얘를 내가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이 각각의 위치한 값이 나오는데요. 얘는 최대 240까지, 이쪽으로 최대 240까지 0이었을 경우에요. 자, 위로 Y 값으로는 위로 180,
아래로 18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치값을 넣을 때 참고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엔트리북 크기를 조정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줬을 때 마우스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우스로 조정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여기 크기에 대다가 숫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크기까지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잠깐 짜볼 텐데요. 제일 처음에 엔트리북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눌렀을 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 중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이 떠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 네모 부분을 화살표로 놔주시고 하시면 돼요. 자, 블럭에 가서 일단 엔트리봇이 여러 가지 시작을 했을 때 나올 수가 있는데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엔트리봇이 이동 방향으로 10번을 움직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이와 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똑같이 엔트리봇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는 여기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엔트리봇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움직이는 거는 마우스만 클릭한다고 해서 절대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때에도 여기 화살표를 누르고 난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을 해야만이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Q를 눌렀을 때, 키보드에 있는 키를 눌렀을 때 움직일 수 있게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스페이스를 키를 눌렀을 때 한번 움직여 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가져와서 여기 코드를 짤 수가 있는데 이런 것 여기에 짠 코드 값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블럭을 복사 기능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만 누른다고 해서 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화살표를 누르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야만이 얘가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기 버튼은 원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필요 없는 거는 한쪽으로 빼볼게요. 자, 엔트리봇이 지금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와 그 다음에 X값이 잠깐만요. X좌표가 여기 있네요. 자, X좌표만큼 10만큼 바꾸기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자, 똑같습니다. 얘는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화살표 여기 보이시나요? 얘가 바로 이동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엔트리는 이동 방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일 때는 얘가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동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이 값은 X좌표 값입니다. 그래서 이동 방향이 아닌 X좌표 값으로 10만큼씩을 움직이기를 해줘도 얘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엔트리가 이동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제가 화살표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를 이 방향으로 움직였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자, 움직여지나요? 얘가 X좌표로 10만큼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얘를 떼어내고 제가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해놨기 때문에 이 아이 이동 방향은 아까 화살표를 제가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엔트리봇을 움직일 때 이동 방향을 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좌표 값을 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편하게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이동을 하는 걸로 하고 얘는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동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화살표를 움직였었는데 정확하게 270은 안 돼 있죠. 이쪽으로 가져올 때도 정확하게 90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동 방향을 숫자로 넣어주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들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동 방향 여기 값에다가 각도를 넣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동 방향으로 얘를 이동을 할 건데 엔트리봇이 이렇게 했었을 때 너무 빨리 가서 얘가 정말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하냐면 사람이 걸을 때 다다다다닥 간다고 그래서 우리의 발폭을 보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기다리기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0.5초 기다렸다가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게. 자, 조금 움직여지는 게 보이시나요? 마치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그런데 얘가 몸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모양 바꾸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움직임에 보면은 모양을 생김새입니다. 죄송합니다. 생김새에 가면은 여기 엔트리 걷는 곳을 모양을 바꾸기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엔트리봇의 모양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얘를 원으로 바꿨다가 다시 자, 여기 놓고 다시 모양 복사해주면은요. 얘가 모양이 2로 바꿔주면 엔트리봇 자체가 10번을 움직일 때 얘가 모양이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아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걷고 있나요? 네, 이렇게 모양이라는 걸 주고서 우리가 이동 방향에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여기에 다 블럭 꾸러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보면은 시작하기 이 블럭들은 색깔이 똑같아요.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흐름은 다 파란색이고요. 움직임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다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블럭의 색깔을 따라서 같이 남들이 했던 거 모를 경우에는 블럭 색깔에 따라서 그 값을 색깔에 따라서 움직여주면 코드를 제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붓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엔트리를 살짝 움직여 보는 것까지 했는데요. 엔트리가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에 들어가서 보면은 생김새에 가서 안녕을 말을 하고 움직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안녕을 여기 보면은 안녕이라는 것도 사실은 바꿀 수가 있어요. 안녕이라는 거를 안녕이 아니라 우리가 반가워 반가워로 넣고요. 이 초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가워를 4초는 너무 기니까 1초로 바꿔야지 라고 하면 1초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이 아이가 반가워 하면서 마치 친구를 만나듯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0번 가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딱 10번만 그렇게 움직이고 딱 설 수 있게끔 코드가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는 이런 오브젝트들이 하나하나 넣었었을 때 여기에 오브젝트들을 다른 거를 추가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외부에 있는 오브젝트들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파일 올리기에 들어가서 외부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올릴 수도 있고요. 나는 외부에 있는 것보단 내가 그리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새로 그려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상자를 사용을 해서 어떤 게임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종류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같은 것도 여기에다가 글상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아니면 게임 방법을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엔트리 이제 조금 친해지셨나요? 다음 주 저희가 할 때는 다음 강의에서는 이 엔트리를 가지고서 두 가지의 오브젝트들이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